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챗GPT가 광풍을 몰아치며 치열한 경쟁을 불러와 검색 엔진과 광고 시장, 직업까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미 국세청이 현금 지원을 받았던 20여 개 주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 접수를 일시 중지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연방 실업수당 가운데 1910억 달러나 새 나갔다는 새로운 추산이 나와 조사 때마다 불어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휘발유 가격을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보다 비싸게 물리는 주유소들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두교소에서 인프라 투자법을 시행하는 데 맞춰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올려 서민 지원을 확대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챗봇, 챗GPT가 광풍을 몰아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의 치열한 경쟁을 불러와 검색 엔진과 광고 시장, 직업까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챗GPT에 1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탑재한 새로운 검색 엔진 빙을 발표했고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구글도 챗봇을 탑재한 차세대 검색 엔진을 올 하반기에 선보이기로 하는 등 사활을 건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장서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주도해온 인류의 인터넷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챗봇이 등장하며 챗GPT가 광풍을 일으키고 있고 초대형 테크 기업들의 사활을 건 경쟁을 불러와 세상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인공지능 챗봇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픈 AI사의 챗GPT는 역대 인기 열풍 기록들을 단숨에 갈아치우고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챗GPT는 지난해 12월 출시한 지 2달 만에 6천만 명의 유저들을 끌어모았고 곧 1억 유저까지 돌파할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억 유저를 모으는데 중국의 틱톡은 9개월,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은 2년 반이나 걸렸었던 것에 비하면 빛의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챗GPT를 모르고 있냐는 말이 한인 사회에서도 곳곳에서 터져나올 정도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구글 등의 검색 엔진에서 여러 조건에 맞는 구체적인 질문을 올려도 짧고 불충분하거나 심지어 엉뚱한 답변이 나오기 일쑤인데 비해 챗GPT는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거의 완벽한 답변을 문건 수준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일주일 동안 여행할 수 있는 플랜을 짜달라고 질문하면 챗GPT는 적절한 장소와 시간, 그곳에서 가봐야 하는 명소, 음식 등을 일목요연하게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챗GPT를 시범 사용해본 전문가들은 고교생들이 에세이를 써달라고 부탁할 수 있고 사업상 문서, 법적 문건까지 작성할 수 있으며 몇 가지 보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관련 이미지는 물론 유튜브 영상까지 모두 만들어 프로 솜씨로 SNS에 게재해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챗GPT에 4년 전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앞으로 100억 달러 투자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에 밀려 만년 2위인 검색 엔진인 빙에 이 챗GPT를 탑재해 차세대 검색 엔진으로 출시하고 구글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챗GPT의 출현으로 구글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구글은 즉각 음유시인이라는 뜻의 챗봇 BARD 바드를 발표하고 이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검색 엔진을 올 하반기에 대중에 공개하겠다고 응전하고 나섰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 온라인 상거래의 공룡 아마존 등 초대형 테크 기업들이 모두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챗봇이 광풍을 일으키고 새 검색 엔진을 시작으로 새 인터넷 서비스 기술을 둘러싼 초대형 기업들의 사활을 건 경쟁으로 인류의 신기술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과 직업까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일대 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장서율입니다. IRS 국세청이 지난해 주별 현금 지원을 받았던 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 등 20여 개 주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 접수를 일시 중지해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IRS는 각 주정부들이 지급한 현금 지원이 과세 소득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히 할 때까지 세금 보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1월 23일 시작된 2022년도 소득분 세금 보고 접수에 큰 차질과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은 지난해 주별로 텍스 리펀드나 현금 지원을 받았던 지역의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를 일시 중지해달라고 발표했습니다. IRS는 각 주정부들이 지난해 물가급 등에 따른 생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텍스 리펀드나 현금 지원금 등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해당 주의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서 제출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금 보고 접수가 미뤄지면 세금 보고하는 납세자들 가운데 65% 이상, 가구당 평균 3,000달러 안팎씩 받는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도 자동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방지원금과 경기 회복으로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던 주 지역에서는
물가 급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부양 체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사우스캐롤라이나, 메인주 등 20여 개 주에 달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세금 보고서 접수가 일시 중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버지니아에선 물가 급등에 따른 생활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1인당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 320만 납세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2,300만 명에게 납세자 1인당 350달러씩, 부부 700달러와 자녀들은 숫자에 상관없이 350달러를 더해 가구당 최대 1,05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콜로라도주는 310만 명의 주민들에게 개인 750달러, 부부 1,500달러씩 제공했습니다. 메인주에서는 85만 8천 명의 주민들에게 850달러씩 지급했습니다. 조지아는 개인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 주민들에게 보냈습니다. 오레건주도 원타임 체크로 600달러씩 지급했습니다. 이들 주지역은 대부분 물가 급등으로 생활고에 빠져있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일회성이지만 수백 달러씩 긴급 지원해 인플레이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각 주정부들은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라 내려온 연방지원금 3,500억 달러나 연방지원에 따른 흑자 예산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원금 성격이 다소 달라 연방 차원에서 과세소득 여부를 단정짓지 못하고 있어 세금보고 접수마저 일시 중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 차원의 부양 체크나 현금 지원도 세 차례 모두 과세소득으로 분류하지는 않은 바 있어 각 주 지원금도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으로 처리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IRS는 해당 주 정부들로부터 과세소득 여부를 확인하는 대로 연방 개인소득세 세금보고 접수를 재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 제공됐던 연방 실업수당 가운데 적어도 1,910억 달러나 새 나갔다는 새로운 추산이 나와 조사 때마다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 감사관실은 1년 전에는 1,630억 달러가 사기 또는 속임수로 새어나갔다고 추산했으나 이번에는 300억 달러 늘어난 1,910억 달러라고 밝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대 기자입니다. 팬데믹 연방 실업수당이 엉터리로 운용돼 미 역사상 최고의 세금 도둑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다 수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자 도둑맞은 연방 실업수당 피해 규모가 1년 만에 근 300억 달러 늘어나 앞으로도 조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에서 세입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노동부 감사관실은 팬데믹 기간 중에 지급했던 연방 실업수당 가운데 최소한 1,910억 달러는 사취 또는 낭비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레디 터너 연방노동부 감사관은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한 연방 실업수당 가운데 상당액이 사기범들에게 사추당했거나 속임수에 잘못 지급됐고 행정상의 에러로 과다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새로 하원 세입위원장을 맡은 공화당의 제이슨 스미스 세입위원장은 연방 실업수당은 미 역사상 가장 큰 세금 도둑이라며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불을 켜고 면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방노동부 감사관실이 새로 추산한 연방 실업수당 중 새어나간 것으로 보이는 1,910억 달러는 1년 전에 1,630억 달러에 비해 큰 300억 달러나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하원의 광범위한 조사가 시작돼 앞으로 조사 때마다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연방 실업수당은 팬데믹 초기 트럼프 시절에는 주당 600달러를 주별 실업수당에 추가해 지급하고 주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던 임시직, 자영업자 등에게도 지급했습니다. 2020년 말에는 주당 300달러로 반감됐고 2021년 9월 4일자로 종료됐습니다. 통제하기 어려워 신청하면 대부분 나오는 연방 실업수당을 신청해 타먹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의 특별 지급으로 실업수당이 원래 임금보다 많아져 팬데믹 완화 후에도 직장 복귀, 일하기를 거부하는 직원들이 허다해 고용주들이 곤혹을 치른 바 있습니다. 여기에 사기범들을 비롯한 범죄자들이 실직자들의 신분을 도용해 실업수당을 빼돌리기도 했고 일반 주민들은 일터나 취업 경력을 속여 연방수당을 타먹기도 했으며 일부는 주지 않아도 되는 주민들에게 잘못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팬데믹 연방 실업수당을 시행하는데 6,500억 달러나 쏟아부었기 때문에 사취당했거나 새나간 피해 규모는 1,910억 달러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메릴랜드에서 값싼 휘발유 가격을 보고 주유소에 들어갔다가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보다 비싸게 물리는 주유소들이 머지않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메릴랜드 주유소들이 주법을 악용해 최저가의 휘발유 가격을 입간판에 내걸고 카드 결제 시에는 비싸게 차지해온 관행을 근절시키려는 법안이 곧 성사돼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서 휘발유를 넣고 있는 주민들은 물론 경유자들은 주유소에서 다소 황당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주유소 입간판에 써있는 휘발유 가격을 보고 들어가 기름을 넣은 다음 신용카드나 데비카드로 결제하려면 선전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유소들은 가스 범프에만 아주 작은 글씨로 입간판에 쓰여진 최저 가격은 캐시 온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릴랜드 주유소에서는 대부분 갤런당 휘발유 가격을 3달러 아래로 적어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스펌프에서 휘발유를 넣고 카드로 결제하려면 3달러 20센트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차이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속았다는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인식 못하면 무심결에 비싼 휘발유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AAA에 따르면 메릴랜드 주민들의 90%나 기름을 넣을 때 카드로 결제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를 경유하다가 휘발유를 넣어야 하는 경우 입간판의 가격을 보고 주유소를 골라 들어갔는데 자신의 지역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현금과 카드 결제 시 다른 휘발유 가격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주법에서 각 주유소들이 최저가를 입간판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유소들은 최저가를 적어놓아 손님들을 끌어들인 후 기름을 넣고 결제하려 할 때 현금으로 지불하면 선전한 최저가로 적용해주고 카드로 결제하려면 그보다 비싸게 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경유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높아지자 메릴랜드 주의회에서 이를 근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상원에서 본격 심의하고 있는 가스 프라이스 가우징 액트에 따르면 메릴랜드 주유소들은 앞으로 최저가를 내세우려면 카드 결제 시 기름값을 적용하도록 의무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메릴랜드 주유소들의 이른바 베이트 미끼와 스위치 전환 수법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유소들에서도 미국민들의 90% 이상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데 맞춰 대다수가 해당하는 카드 결제 시의 휘발유 값을 입간판에 공개해놓고 가스펌프에서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릴랜드 주차원의 입법과 거의 같게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도 주유소에서 유류 가격을 투명하게 표시하고 같은 가격으로 부과토록 하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두교소에서 인프라 투자법 등 3대 법률을 시행하는 데 맞춰 공정한 미국 경제를 위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올려 서민 지원을 확대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인 스톡 바이백에 대한 세금을 현행 1%에서 4%로 4배 올려 그 재원으로 당뇨 환자들을 위한 인슐린 가격을 월 35달러로 제한하는 혜택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를 영구화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두 번째로 상하원 합동회에서 발표한 연두교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년간의 경제 성적과 입법 성과를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3대 법률의 실행을 통해 미국 경제와 미국민 가계의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we came together and passed the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the largest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since President Eisenhower's interstate highway system. Projects that are going to put thousands of people to work rebuilding our highways, our bridges, our railroads, our tunnels, ports, airports, clean water, high-speed internet, all across America. Urban, rural, tribal. And folks, we're just getting started. We're just getting started. 바이든 대통령은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해 미 전역의 사회 기반 시설 개선과 확충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법,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헬스케어 비용과 처방약값을 낮추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산 반도체 생산을 독려할 칩스법 등 3대 법률을 실행해 경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성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면한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를 우선 합의 처리한 다음 어떻게 국가부채와 연방적자를 통제해 나갈 것인지 초당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며 연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만큼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올려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들이 경영권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되사들이는 스톡 바이백, 주식 환매에 부과하는 세금 1%를 4배 늘리자고 바이든 대통령은 제안했습니다. The tax system is not fair. It is not fair. Corporations ought to do the right thing. That's why I propose we quadruple the tax on corporate stock buybacks and encourage long-term investments. 바이든 대통령은 대신에 인슐린 가격을 한 달 35달러로 제한하기 시작했으나 메디케어 이용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미국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CA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1인당 1년에 $800를 절약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정부 보조를 영구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Let's cap the cost of insulin for everybody at $35. Saving millions or saving $800 a year on their premiums. Let's finish the job and make these savings permanent.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스파이 풍선 기구가 일주일 동안 미 본토 상공을 휘젓고 다니다가 격추된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1년째 지속되고 있는 전쟁 상황을 거론하며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동맹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두 교수로서는 2번째이고 취임 첫해 국정연설까지 포함하면 3번째 대국민 대의회 연설이었지만은 올해에는 연방하원을 공화당에게 빼앗겨 달라진 정치 환경과 분위기, 도전 과제들의 직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McCarthy had to shush members of his own party at least 4 times as they booed and interrupted the president when he talked about China, about fentanyl, and when he noted that some Republicans have proposed cutting Medicare and Social Security. Well, I'm glad to see, and I tell you, I enjoy conversion.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갖가지 방안들은 공화당 하원에 막혀 입법에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해 자신의 2024년 재선 도전을 포함한 정치 캠페인에만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